지금 당신 집에도 굴러다니는 이것, 사실 남자의 유지력과 단단함을 살려주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침대 머리맡에 있는 물병,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컵, 싱크대에 그냥 쌓여있는 유리잔들. 다들 보이긴 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걸 건강도구라고 생각해 본 적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남성들은 예전만 못한 단단함, 빨리 지치는 몸, 아침 텐트가 사라지는 걸 전부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돌립니다.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40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핑계 뒤에 진짜 범인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집안에 널려 있는 물병과 컵, 그리고 물을 제대로 쓰지 않는 습관입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냥 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마시느냐가 남자의 발기력과 유지력에 얼마나 치명적인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 남성들 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 탄산수는 정말 많이 마십니다. 편의점에서 커피 한 캔,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점심 후 아메리카노, 저녁엔 맥주나 소주. 그런데 정작 깨끗한 물과 제대로 된 전해질은 거의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몸 안의 혈액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점점 시럽처럼 끈적해집니다. 피가 시럽 같아지면 음경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 해면체로 들어가는 혈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저는 오늘 조용한 유행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겉으로 안 보이니까요. 침대 머리맡에 물병은 있는데 이대 밤에는 거의 안 마시고 낮에는 커피만 들이키는 전형적인 한국 직장인 남성.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30대 중반, 40대 초반인데도 퇴근만 하면 파워가 바닥나고 주말에도 누워있고 싶고 예전처럼 오래 유지가 안 되고 아침 텐트는 어느 순간부터 기억 속 이야기가 되어버린 분들. 그 배경에는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만성 탈수, 그리고 잘못된 음료 습관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의학 저널리스트 홍해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내외 연구를 들여다보고 수많은 남성 환자,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정보가 곧 힘이다. 정확한 의학 정보, 특히 남성 건강에 대한 진실을 아는 순간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와 비유로 왜 집에 굴러다니는 물병과 컵이 당신의 남성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금만 들어보고 끄자 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침대 머리맡에 있는 그 물병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기, 유지력, 이건 단순히 성기 기능이 아닙니다. 전신 혈관과 대사의 결과물이에요. 혈관을 하나의 갭, 연료가 흐르는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게 바로 혈액, 즉 연료입니다. 그리고 발기를 만들어내는 해면체라는 조직은 풍선과 스펀지의 중간 정도 되는 구조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뇌에서 성적 자극 신호가 내려오고 그 순간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중요한 물질 하나가 딱 켜집니다. 바로 산화질소, NO. 저는 이걸 발기의 스위치를 켜주는 전기 스위치라고 설명합니다. 이 스위치가 딱 켜지면 해면체 안의 혈관들이 확 넓어지면서 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피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단단함입니다. 그런데 만성 탈수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 물이 부족하니까 혈액 안의 수분 비율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혈구, 단백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피가 점점 시럽 같은 연료가 됩니다. 끈적한 연료가 좁아진 고속도로를 겨우겨우 흘러가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끝에 있는 풍선까지 연료가 빵빵하게 차겠습니까? 당연히 중간에 속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떨어지죠. 그게 바로 끝까지 안 간다.
유지가 안 된다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우리 몸의 발전소죠. 이 발전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물과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카페인, 알코올, 당분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시면 이뇨작용이 강해져서 몸에서 물과 함께 미네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겉으로는 나는 음료 많이 마시는데 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세포, 아니 마른 논처럼 되어가는 거죠. 미토콘드리아가 지치면 에너지 생산이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줄고 산화질소 생성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발기의 전기 스위치가 잘 안 켜져요.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카페인 과다, 야간 음주, 이 당분 많은 음료들이 반복되면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들이 생깁니다. 이 상처 위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으면서 가장 가느다란 미세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합니다. 심장, 뇌로 가는 큰 혈관보다 음경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발기력 저하가 전신 혈관 질환의 첫 신호라고도 말하죠. 즉, 집에 굴러다니는 물병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이 작은 대사적 실수가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남성성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니까 남자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목이 마를 때만 물 드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건 세포와는 한참 전에 물이 부족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고속도로 위의 연료가 시럽화가 꽤 진행된 뒤라는 거죠.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은 잘 안 마셔도 커피, 녹차, 제로콜라 많이 마시니까 괜찮아.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커피. 저도 커피 좋아합니다. 적당량의 커피, 특히 오전에 마시는 한두 잔은 혈관을 잠깐 확장시키고 각성도를 높이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하루 3잔, 4잔, 5잔을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제입니다. 소변을 자꾸 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물과 전해질이 빠져나갑니다. 또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전투 모드로 만들어줍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몸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발기와 유지에는 어떤 신경이 필요하냐? 바로 편안한 부교감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야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되고 해면체가 차분하게 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커피를 과하게 마시는 생활 패턴은 이 편안한 상태를 방해합니다. 특히 오후 늦게, 저녁에 마시는 커피는 밤새 자율신경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둘째, 다이어트 탄산음료, 제로콜라. 칼로리 0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인공 감미료가 인슐린 반응과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줘서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내장 지방과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결국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떨어집니다. 겉으로는 살 안 찌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남성 호르몬 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셋째, 스포츠 음료와 과일 주스. 운동 후에 마시니까 건강한 거 아니냐? 물론 특정 상황에서 예를 들면 마라톤 직후 탈수가 심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특히 운동도 별로 안 하면서 달달한 스포츠 음료,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면 그 안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인슐린이 확 분비되면서 다시 떨어질 때 피로감, 졸림, 성욕 저하가 같이 옵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혈관과 신경은 점점 지칩니다. 여기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집안에 물병은 여러 개 있는데 정작 그 병 안에 들어있는 건 커피, 탄산, 술. 물은 언제 마시냐? 목이 말라서 혹은 술 먹고 속 타서 한 번에 벌컥벌컥.
이 패턴이 계속되면 전립선, 방광, 해면체, 이대 혈관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저는 해면체, 전립선, 방광을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듯 설명드릴 겁니다. 내 몸 안에서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물과 음료 습관을 강조하는지 아마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몸 안을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음경 안에는 두 개의 큰 해면체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스펀지와 풍선의 중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평소에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피가 조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자극이 오면 뇌에서 신호가 내려가고 산화질소라는 스위치가 딱 켜지면서 해면체 안의 혈관들이 동시에 확장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밀려온 피가 해면체 속으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가면서 스펀지가 아니라 풍선처럼 빵빵해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해면체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막, 튜니카 알부지네아라고 하는데요. 이걸 저는 밸브 달린 고무 케이스라고 설명합니다. 피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막이 혈액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밸브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유지력이 생기는 겁니다. 피가 충분히 들어오고 나가지 못해야 단단함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좁아져 있고 연료는 시럽처럼 끈적하고 발전소는 탈수와 미네랄 부족으로 지쳐 있다면 해면체 풍선 안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들어가는 속도도 느리고 압력도 약합니다. 그러면 시동은 걸리는데 금방 꺼지는 엔진처럼 됩니다. 이제 전립선을 그려보죠. 전립선은 남성의 요도 밸브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호두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 소변이 나오는 출구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죠.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와 염증,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요도와 방광 출구를 압박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고 밤에도 몇 번씩 깨게 됩니다. 문제는 이 전립선과 방광 주변에 해면체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전립선이 커지고 주변 조직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이 혈관과 신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골반저 근육이 긴장되고 혈류가 떨어지고 발기 유지에 필요한 미세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방광과 요도는 저는 배터리와 전선에 비유합니다. 방광이 너무 자주 꽉 차고 자주 비워지고 특히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면 원래 밤에 쉬어야 할 자율신경과 발기 시스템이 계속 깨워집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여러 번의 자발적 발기를 통해 해면체 조직을 점검하고 혈류를 유지하고 말 그대로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밤마다 술과 짠 음식, 늦은 시간에 카페인과 물폭탄으로 방광을 자극해버리면 이 정비 시간이 깨져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골반 안의 해면체라는 풍선 2개, 그 옆에 작은 호두 같은 전립선, 위에는 방광이라는 물주머니,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수많은 전선과 고속도로들. 이 구조 안에서 물과 음료 습관, 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겁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목표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다. 변화는 어렵지만 우리 작은 것부터 바꾸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프로토콜 1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로운 것들을 빼는 겁니다. 더하기 전에 빼야 합니다. 제일 먼저 권하고 싶은 건 저녁 7시 이후의 카페인 음료와 과도한 알코올입니다. 이 시간대에 커피, 에너지 드링크, 진한 차, 그리고 폭탄주, 맥주, 소주. 이게 밤새 탈수를 심화시키고 수면 구조를 깨뜨리고 야간 발기를 방해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발기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조합입니다. 물론 당장 끊어라 라고 하면 반발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저녁에도 아메리카노 한 잔, 믹스커피 한 잔 드시던 분이라면 일단 저녁 카페인은 주 5, 일 중
이후 2일부터 3일까지로 줄여보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마시던 분은 주 3일 이하, 그리고 한 번 마실 때 양을 줄이는 것.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마시는 설탕 들어간 음료 매일 총량을 줄이는 겁니다. 하루에 달달한 커피 한 캔, 탄산음료 한 캔을 마셨다면 그걸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 날에는 물이나 무가당차로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마시던 걸 격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1년이면 설탕 섭취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건 남성 호르몬과 혈관의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물 타이밍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 패턴이 뒤는 전립선과 방광, 발기 시스템 모두에 부담이 됩니다. 현실적인 타이밍을 제안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아침 기상 직후에 미지근한 물 한 컵. 밤새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소변을 보면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 물 한 컵은 밤새 말라있던 고속도로에 연료를 처음 채워 넣는 과정입니다. 둘째, 오전 중간. 예를 들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컵. 이때 많은 분들이 커피를 찾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기 전에 물 한 컵을 먼저 채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점심 식사 후 졸릴 때 커피 대신 혹은 커피와 함께 물 한 컵. 졸리면 커피. 공식에서 졸리면 먼저 물, 그래도 졸리면 커피로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넷째, 퇴근 후 저녁 식사 전후로 한두 컵을 나누어 마십니다. 술자리가 있더라도 술 사이사이에 물을 끼워 넣는 것만으로도 탈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밤 10시 이후에는 벌컥벌컥이 아니라 작은 컵으로 입안만 적시는 정도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양료를 줄이면서도 입과 점막이 너무 마르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거의 안 마시다가 밤에 한꺼번에 마시는 습관이 왜 나쁘냐? 낮 동안 고속도로는 계속 마찰을 받으면서 달리는데 연료 보충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가 밤에 갑자기 연료를 쏟아붓습니다. 방광은 밤새 과부하가 걸리고 전립선과 골반저 근육은 계속 긴장합니다. 그 사이에 발기 시스템은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이 1단계만 제대로 지켜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오후에 두통, 눈의 피로, 다리의 묵직함이 줄어들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의 축 처짐이 덜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작은 변화가 작은 승리입니다. 이에 매일 물 타이밍을 바꾸는 이 작은 선택이 사실은 남성성을 지키는 첫 승리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로토콜 2단계는 단순히 물의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물의 질과 구성을 바꾸는 단계입니다. 먼저 너무 차가운 얼음물 대신 청아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권하고 싶습니다. 얼음물은 마실 때 시원하고 좋지만 위장과 주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골반으로 가는 혈류도 잠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 손발이 찬 분들은 얼음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집에 굴러다니는 일반 컵과 텀블러를 전해질 물 루틴의 도구로 바꿔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두 컵 정도는 물에 아주 소량의 천일염이나 미네랄 솔트를 한 꼬집 넣어보세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조금 들어가면 세포 안으로 물이 더 잘 들어가고 혈관, 내피세포 기능이 좋아집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이나 식초 몇 방울을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인슐린 반응도 조금 완만해집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고혈압, 신부전,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전해질 조절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또 하나, 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D 같은 것들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오메가3은 혈액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D는 테스토스테론과 면역, 전반적인 대사에 깊이 관여합니다. 이외에 물 플러스 미네랄, 플러스 건강한 지방, 이 세 가지가 저는 해면체 스펀지를 다시 탄탄하게 만드는 3종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기적 같은 단기간 해결책은 없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몸 안의 환경을 발기가 잘 되는 방향으로 서서히 밀어주는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물병과 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보세요. 책상 위, 침대 머리맡, 화장실 세면대 옆, 현관 신발장 위. 보이면 마시고 안 보이면 안 마신다는 게 인간입니다. 의지에만 기대지 말고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2단계까지 실천하면 많은 남성들이 2주에서 4주 안에 아침 발기 빈도와 강도의 변화를 느낍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실제로 이런 피드백들이 꽤 많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잘 선다. 아침에 텐트가 다시 생겼다.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과 해면체, 전립선과 방광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변화를 시간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이걸 꾸준히 하면 내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 먼저 1주차. 이때는 거창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오후에 두통, 눈의 피로, 다리의 묵직함이 조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자다 깨는 횟수도 아주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제는 2번 깼는데 오늘은 1번만 깼네. 이런 작은 변화들, 이게 바로 첫 신호입니다. 4주차쯤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전보다 가볍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퇴근 후에도 예전처럼 완전 방전자 상태는 아닌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잘 선다는 체감.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8주째는 체중과 허리둘레가 조금씩 줄어드는 분들도 생깁니다. 설탕 음료와 야간 음주, 야식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압과 공복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건 단지 발기력뿐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 호르몬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2주, 3달이 지나면 이 습관이 억지로 하는 것에서 나를 위한 루틴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물을 마셔야지 하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물병으로 갑니다. 이 시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다면 혈압, 콜레스테롤, 간 신장 수치가 조금씩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곧 해면체와 전립선, 방광이 더 건강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집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물병과 컵이 알고 보면 당신의 남성성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특별한 약, 비밀스러운 보조제보다 매일매일의 물과 음료 습관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선택은 결국 당신 몫입니다. 오늘도 커피와 술로만 목을 축일지 아니면 물과 미네랄로 몸 안의 엔진과 혈관을 살릴지 당신이 결정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체념할지 작은 것부터 바꿔보자 라고 선택할지 역시 당신이 결정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권을 드리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당신의 평생 건강과 남성성을 지켜주는 승리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남성분이 있다면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야, 물 좀 제대로 마셔라 라는 말 뒤에 오늘 들으신 과학적 배경을 살짝 곁들여 주셔도 좋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진짜 동료애니까요. 당신의 몸이 다시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긴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